혹시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최근 1020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심지어 카카오톡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데요. 대체 이 앱 정체가 뭘까요? 디스코드의 정체, 바로 미국에서 출시된 게임용 음성 채팅 메신저인데요. 게임? 음성? 아무리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이걸 그렇게 많이 쓸까 싶잖아요. 그런데 사용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디스코드를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람만 따져도 2억 명 이상, 2017년에 1000만 명이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팬데믹 당시 1억 명까지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디스코드가 처음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이미 Z세대의 35%가 디스코드를 쓴다고 하고요. 네팔에서는 이번 총리 선출 때 디스코드를 활용했을 정도로 이미 디스코드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2020년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0만 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400만 명대까지 늘었고요. 작년에는 550만 명, 올해는 무려 650만 명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디스코드를 이용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레드, 핀터레스트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텔레그램, 라인, 네이트온 같은 채팅 앱과 비교하면 사용자 수 차이가 더 큰데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카톡이랑 비교하기에는 아직 카톡 사용자가 훨씬 많지 않나 싶은데 디스코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른바 잘파 세대라고도 불리는 1020 세대의 사용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디스코드 이용자의 3분의 2가 1020 세대고요. 심지어 30대까지 합하면 전체의 90%에 달하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디스코드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가 있긴 한데 그때 디스코드 요즘 다 쓰는구나. 그런데 사실 디스코드도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2015년 처음 출시됐을 당시 게임용 음성 채팅은 이미 스카이프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이 꽉 잡고 있었는데요. 스카이프가 디스코드보다는 음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스카이프에서 지원하는 화질이나 퀄리티 부분이 디스코드에 비하면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화면 공유 등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용자들이 꼽는 디스코드의 커다란 강점은 바로 서버 기능입니다. 연락처가 없는 사이여도 서버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데다가 한 서버 안에서 공지, 질문 등 채널도 나누고 관리자 역할도 설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코딩을 통해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순한 메신저 개념을 넘어 사실상 커뮤니티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취미, 공부 등 여러 분야로 활용 영역이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디스코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서버도 바로 그림 AI인 미드저니 서버일 정도라고 해요. 서버를 대신 이제 제작해드리는 그런 외주를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사무실과 공장을 소통으로 무전기 대신 디스코드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서버를 제작하는 걸 의뢰도 받은 적도 있고 학원에서 요즘은 꽤 많이 의뢰를 해주시거든요. 최근 4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디스코드. 잘파 세대를 등에 업고 이대로면 언젠가 카톡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디스코드가 더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디스코드의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019년 4,500만 달러에서 2024년 7억 2,500만 달러로 연 매출이 상승했지만 작년에 전체 인원의 17%에 달하는 170명의 인력을 감축했거든요. 이에 제이슨 시트론 디스코드 CEO는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운영 효율성과 조직 민첩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정액 요금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무료로도 웬만한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최근 퀘스트형 광고를 도입하는 등 디스코드에서도 추가적인 수익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용 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용자 경험 분석에서도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미 형성된 관계 기반의 문화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범죄 악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 차원의 안전장치가 좀 약하다. 실제로 디스코드는 가입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는 등 익명성이 강하고 서버에 들어가려면 초대를 받아야 하는 등 폐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 조건과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에게 디스코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봤는데요. 이미 게이머나 팬덤 층에서는 필수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이나 대학교 커뮤니티가 있는 대학들도 봤거든요. 1대1 채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핸들을 알고 있어서 친구 추가를 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층에게 확산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앱으로 써보면은 카카오톡이 지금 욕먹는 게 새로 바뀐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바일 기능에서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디스코드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카톡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